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승연의 10화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시죠.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맨 처음에 현지님과 유시님이 키보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현지님께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지금도 유시님이 나왔어요 하면서 크크 하면서 웃는 모습, 자, 요런 모습들, 지금처럼 눈이 확 웃고 있죠. 유시님이 나왔어요 라고 할 때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지님도 유시님께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현지님과 유시님이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우선 맹구가 유시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악기 들린 상황이죠. 유시님이 악기가 들려가지고 민경과의 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번 화에서도 막 엄청 짜증을 내고 네가 문제야, 내가 네 따위 신경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등 두 분이 민경님과 유시님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건 맞으나 지금 각자 결국 그거는 과거로 덮어두고 그때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저는 이때 X룸에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유시님이 X룸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현진님과의 이 감정선이 글쎄 뭔가 유식님이 정말 순수하게 현진님이 좋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절반 정도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잡아야겠다, 동아줄을 잡아야겠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동아줄 중에 한 명인 지현이냐 현지냐에서 유식은 현지를 붙잡은 것 같지. 즉 이거는 환승연이라고는 이제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낸 감정, 그 느낌이 더 큰 거지. 정말로 현지와 유식님이 밖에 나갔을 때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현지님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첫 등장 5화 때부터 말씀드렸죠. 이분은 왕언니다. 보통 남자, 그 상대편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백현씨처럼 진짜 악기 들린 그런 사람을 똑같이 이제 받아낼 수 있을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래서 아직은 유식 현지가 형커일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이상의 어떤 결혼을 한다거나 그 이상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현지는 지금 표정에서 보여진 것처럼 지금 유식과의 관계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 백현님에 대한 감정보다는 확실히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9화 때 막 두 분이서 스킨십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때도 막 다리 만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그냥 저는 두 분이 함께 동거를 할 정도면 저는 거의 이제 결혼을 했다가 헤어진 급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 정도의 사이에서 이 정도의 스킨십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진도를 함께 살면서 빼앗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뭐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백현 씨가 더 이상 현지랑은 얽히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윤정한테 집중하죠. 이 장면에서처럼 나는 뭐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난 요즘에 뭐 좀 확실히 들었고 나도 데이트를 같이 가고 싶다는 윤정의 말이 오케이 하는 등 확실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이 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현지한테 갈 것 같진 않아요. 당시에 백현은 9화 땐가 8화 때 현지랑 대화를 하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확실히 호감이 생긴 사람이 있다. 나는 더 이상 뒤로 갈 생각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죠. 자, 어쨌든 돌아가서 현지님과 유식님의 데이트 장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현지님의 감정선이다. 근데 다만 이 유식의 감정선은 뭔가 미묘할 때가 많아요. 정말 현지에게 집중을 한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마음을 크게 차지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9화 땐가 8화 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신경 쓰이긴 합니다. 맹구, 그래서 유식은 지식의 어떤 현재 괴로운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현지나 지연과 뭔가 잘 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데이트를 갔다 온 유식님하고 지현님하고 마주치는데 지현님이 간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죠. 앞에 있던 그 유식님과 대화를 하면서 뭐 데이트 어땠냐,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설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했지만 맹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장난 섞인 이야기로 넘겨버렸고, 제가 3화 땐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유식님은 지현님의 첫 데이트 장면이었죠. 그때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하는 장면인데 뭔가 유식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3화를 리뷰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현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유신과 같은 입장에서 이전의 연인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신에게 매달린 느낌이 더 강하지, 정말로 유식이 좋고 원규와의 관계가 어떤 상관없이 난 유식이 좋아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야 해라고 하는 명제하에 굉장히 전략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유식과의 관계를 끌어나가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장면 여러분이 4화 땐가 5화 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연님이 일부러 굉장히 전략적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눈치를 막 주면서 밖에 나와요. 근데 유식님이 안 나와. 유식님도 눈치를 챘겠죠? 굳이 내가 나와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연의 이런 행동은 글쎄요 상당히 좀 전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오히려 그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초과되어서 나오는 거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잘 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후에 지현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나름대로 신호를 계속 줬다고 하는데 유식이 나한테 주는 피드백이 좀 거시기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나이를 이제 까는 시간이죠. 나이를 까고 문자 메시지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 시간인데, 그때 윤영님은 지금과 같이 옆에 있는 현지님 혹은 지현님을 상당히 의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 있는 출연자들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를 수가 없지.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은연중에 지금 백현의 X가 현지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쳐다본다거나 그 다음에 백현을 본다거나 하는 동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영 씨가 나는 영영씨다 하면서 백현이 이제 연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연하 좀 만나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윤영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생각은 지금 콜라상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상대방 현재 자기가 호감 있는 백현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는 이 윤영의 X가 재형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X룸으로 향하고 있는 출연자들이라고 해서 지금 재형이가 명백하게 X룸으로 가잖아요. X룸은 그 이후에 맹구, 유신이하고 민경님이 봤던 것처럼 둘 중에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재형 혼자서 떨렁 앉아 있으면 X룸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유일하게 X가 밝혀지지 않은 윤영과 재형이 서로 X여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이후에 10화 중간에 이제 출연자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여갖고 이제 수덕수덕 대화도 하고 술도 먹고 뭐 셔츠도 이제 여자들이 이제 뺏고 그런 물건 강탈의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때 옆에 온 재형을 향해서 윤영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한데 저한테 관심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은근슬쩍 말한 거지만 대충 출연자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죠. 그래서 재형 씨가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바로 나갑니다. 약간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윤영 씨한테. 아무리 X라지만 그렇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저한테 관심 없는 거라고 싸붙여도 되나? 저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면, 요 장면과 요 장면 두 개를 근거로 재형과 윤영이 X이지 않을까? 네, 새로운 매기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재형과 윤영이 각각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X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X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는 상황 성립이 된다면 결국 재형 씨의 짝은 X는 윤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윤영 씨는 나이를 깐 후에 약간 큰일 났네. 백현이가 연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두 사람 1대1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지금처럼 확인하는 순간이 나오기 때문에 윤영의 이 걱정은 시기상조인 걸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백현은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지현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같은 이제 동갑내기들한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선을 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친구라지만 스킨십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거를 이제 윤영이가 딱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백현이 인간 우울이도 알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 윤영이 스킨십 딱 하고 그 다음에 윤영이를 보고 있잖아요. 이 인간이 좀 특이하다니까. 굉장히 타인을 굉장히 비하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제 비하하는 시선으로 굉장히 우울한 시선을 보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타인을 찌른다는 거를 제가 1화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우울이 백현의 막말 시리즈 뭔 상관이야 라고 막말하거나 그게 뭔 상관이요 라고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막 말하거나, 그 이후에 나도 내 길 가야지 라고 하면서 또 막말을 던져버리거나, 그럼 여기 오지 말고 따로 연락을 해서 제외를 해야지 여기 왜 나온 거야 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이 사람은 막말을 계속해서 던져요. 행동도 상당히 지금도 거친 행동,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막 스킨십 막 해버리고, 윤영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윤영이 보고 있는 앞에서 스킨십 딱 해버리고, 그걸 윤영이가 딱 보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걸 보고 에휴 하면서 그냥 뭐야 이거 하면서 혼자 맥주 마시고 딴 데 가버리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해서 오해를 푼 것 같기는 해요. 나랑 지현은 완전 친구요 라고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요 장면, 백현이가 윤영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거를 이렇게 스킨십 해가지고 윤영이 표정이 안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을 굳이 보여줘야 하나라고 하는 의문이긴 합니다. 꼭 그렇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다른 여자를 쭈물쭈물 하는 거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나이 공포의 시간은 끝났고 문자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는 시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 원규 씨가 요 지연 씨에게 집합 드립을 칩니다. 그때 지연 씨의 표정이 볼만해요. 지금처럼 우리 술고래 지연의 표정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집합? 아무리 그래도 뭔가 호감 있는 사람한테 쓸말 아니거든요. 뭐 몇 시에 어디까지 집합 이런 표현이요. 그리고 이후에도 1화 때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해요. 이게 1화 때 나온 장면이죠. 둘만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라면서 이제 방 투어를 할 때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막이 달라요. 이거는 10화 때 장면이 아닙니다. 1화 때 나온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만 놓고 봐서는 두 사람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둘만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원규 씨가 지연 씨에게 집합을 드립을 치거나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근데 원규 씨가 물론 이제 사귀잖아 뭐 2달 안에 10kg 찔 것 같아 이런 말 하긴 해요. 근데 잘 보면 원규 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X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나는 X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었다. 그리고 너도 그렇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원규 씨가 지연 씨를 대하는 태도는 지금의 윤영 씨랑 백현 씨가 대화하고 있는 그 느낌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신 드립을 치잖아요. 그쵸?
즉 각자가 함께 모여갖고 뭘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같은 처지에 있는 동지가 만나갖고 야 너도 그런 상황이지 나도 그런 상황이요 라고 하면서 뭔가 토로하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원규씨가 지연씨에 대해서 정말 연애 감정이나 연애 상대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이제 집합 드립을 딱 쳐버리니까 이 지연씨의 표정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이런 건 이제 정신분석 매니아만 체크할 수가 있는 미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에 원규씨도 인터뷰를 할 때 나도 한번 그냥 저도 한번 보자고 해서, 왜냐면 계속해서 지연씨가 나를 먼저 불렀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 한번 불러봐야겠다, 딱 그 정도의 느낌만 저는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차 계속 제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경씨는 현재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는 우진씨에게 좀 호감을 보이고 있죠. 우진씨는 저한테 호감을 보이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진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그 이전의 데이트도 상당히 유쾌한 경험이긴 했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 민경씨 같은 경우는 X룸에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원규씨 예고편에서 원규씨 옆에 민경씨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민경씨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관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식이랑 한번 이제 유식이랑 깨지고 나서 원규씨도 뭐 직업도 괜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즉 그녀가 인터뷰 때 말한 것처럼 안정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찾는 거지,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진씨랑 오래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긴 해요. 근데 지금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원규씨가 민경씨랑 잘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4화 때 데이트를 했을 때 그때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은연중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경씨가 어떻게든 자신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민경씨랑 우진씨랑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요. 글쎄요, 나가서 잘 될지는 조금 여전히 회의적이긴 해요. 유식, 현지의 관계처럼 조금 더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가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식에게 이제 문자를 딱 받았죠. 오늘 이제 곰탱이, 그때 곰탱이 이제 그리는 데이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곰탱이 오늘 진짜 귀엽다, 고기 먹으러 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딱 듣고 네, 이렇게 현지씨가 유식씨를 딱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조금 요 장면이죠. 네, 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그래서 인지를 한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문자를 주고받고 한 상황이지만, 뭔가 미묘하게 저는 순간 이 표정을 보면서 온전하게 현지도 지금 유식을 좋아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훨씬 더 현지가 유식을 좋아하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글쎄요, 이게 정말 밖에 나가서까지 오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영 같은 경우, 제가 윤영의 X라고 추정하고 있는 재영은 지현에게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현이 재형과 데이트를 했을 때 너무 관계가 정리가 돼버렸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정리가 돼버렸다는 얘기를 해버리죠. 네, 그래서 저는 좀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즉 지현의 입장에서 재형은 남자로 전혀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현씨는 재형씨가 데이트를 했을 때에도 그 재형씨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혹시라도 데이트를 하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지현이 이렇게 깍지를 딱 앞으로 끼고 딱 상대방을 쳐다봅니다. 지금처럼 이 눈빛으로.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딱 이 표정을 딱 지으면서 재형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건 힘든 거예요. 지현의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재형이랑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남자는 안 느껴진다, 플러스 지현은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은연중에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남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것이 본인이 의도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사후적으로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남성성을 추론하고 남성성을 닮으려고 흡수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재형의 그런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하고 있는 스타일과 지현의 적극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주도하는 스타일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백현이 또 악기 씌워가지고 또 친구한테 자꾸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는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그 썸녀한테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스킨십을 막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윤영씨 표정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표정이 개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스킨십 해버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표정을 딱 지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100% 10대 0으로 윤영씨의 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지금 우진씨가 지현씨한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진씨가 그 앞에 나와서 나 신경 안 쓰냐고, 지현 그래도 아무리 네가 원교 형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배려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때는 서로 사랑했었던 그런 사이잖아. 네, 오늘 이번 화의 제목에서처럼 그 누구보다 우린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너가 그렇게 딴 사람이랑 쪼물락쪼물락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감정들, 추억들, 이런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진 씨는 지현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백현 씨는 마음에 든다, 윤영 씨가 마음에 든다며,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자꾸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상대방을 계속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면 막말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왜곡되어 있고 스스로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만큼 그 태도가 내면화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타인을 대할 때도 똑같이 그 태도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자꾸 백현이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윤영 씨가 자기도 모르게 딱 이렇게 두 사람을 딱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꽃반녀, 머릿속이 꽃밭이라 해서 꽃반녀라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이 꽃반녀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지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정을 계속해서 백현이 지현의 다리를 만질 때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그 장소가 이제 모임 장소가 파악이 되고 순간적으로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지현이 맹구에게 유식에게 말을 걸었을 때 원규는 못 들은 척 양팔에 호주머니 손을 딱 넣고 쓱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도 재밌죠. 특히 서로가 이게 X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상당히 서로가 서로를 미묘하게 껄끄러워하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지랑 유식이 맹구가 세탁소에 있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원규씨가 손이 딱 올라가거든요. 이 셔츠 위로 느낀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두 사람 사이를 짐작을 했을 것 같아. 이미 알았을 것 같아. 이제 깨달았겠죠. 아, 내가 지금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처럼 원규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이 셔츠를 꽉 붙잡아요.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잘못 왔네 하면서 긴장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딱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식과 윤영은 이제 서로 선을 딱 그어버리죠. 너는 왜 이렇게 편해 보이는 거야? 난 너랑 친구라서 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친구 사이지 남녀관계는 아닙니다 라고 이제 선을 그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현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현지가 앞머리 왼쪽 스르기가 딱 나오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현지는 조금 미련이 없진 않아요. 유식에 대한 마음도 큰데 백현에 대한 미련도 저는 5대 5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백현은 거의 0.5대 9.5로 윤영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게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지현이 이제 백현을 불러갖고 야 친구야, 나 유식이랑 잘 되고 싶은데 유식의 마음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지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관심이 있었다. 자, 이건 뭡니까? 관심이 있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무의식적으로 말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도 관심이 있다면 관심이 있지, 나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백현아 네가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자, 이후에 원규씨의 방에 파티가 열려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합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설명드렸던 제가 두 사람의 X일 거라고 추론하고 있는 이유, 윤영이 재형에게, 여기 있는 재형씨에게 저한테 관심 없는 거 죄송한데 라고 해서 떼찌떼찌를 하고 있고 재형씨가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 상처를 받아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마음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해서 뭔가 원규씨는 글쎄요, 지연씨를 대하고 있는 그 태도가 연인 혹은 썸녀를 대하는 태도랑 좀 달라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동지로서 자기 속마음을 지금도 이런 식으로 X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조금 감정선이 그렇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지현씨가 오늘 데이트 재밌어서 봐 라고 했을 때 원규씨의 눈이 자동으로 모르게 왼쪽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윤영씨랑 데이트 솔직히 별 재미없었잖아요. 윤영씨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처음부터.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씨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면서 원규씨는 알면서 윤영씨랑 데이트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 자, 이거는 제가 1화 때부터 3화 때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자, 첫 데이트에서 원규씨는 지연씨가랑 데이트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맛있게 시켰어요? 나 이미 밑에서 시키고 나왔는데 내려가서 따로 시키고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거리를 벌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지연씨랑 계속해서 어필할 때도 속으로 크크 하고 웃으면서 와,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다. 그리고 원규씨는 지연씨의 그런 적극적인 플러팅에 난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마치 자신이 지연씨로부터 배웠던 그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지연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고 싶다는 말을 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이미 3화 때부터 원규씨는 계속해서 지연씨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벌려요. 가령 지연씨가 나는 6살 이상과 차이 나는 거 싫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6살보다 더 차이 나면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등 미묘하게 지연씨와의 그 관계를,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지연씨 앞에서 X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죠. 이런 얘기는 백현이랑 윤영처럼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죠. 너랑 사귀잖아. 2달 안에 시키를 찔 것 같아.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귄다는 것, 연애한다는 것, 잘 된다는 것, 그 알달달한 감정, 알딸딸하고 설레는 그 감정과 10kg가 찐다는 그 감정이 호환이 되나요? 물론 그렇게 장난치듯이 사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지연과 원규의 이 관계에서는 이 말 자체가 지연이 미묘하게 원규에 대한 그 몰입감을 깨는 말이기도 해요.
원규가 10kg 찌면은 이제 꿀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꿀꿀 해가지고 이제 돼지가 딱 될 텐데 이런 내가 돼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연 앞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을까? 백현이랑 윤현은 돼요. 왜냐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빵 터지고 웃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꼬꼬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근데 원규와 지연의 이 감정선에서 약간 나는 돼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들이 저는 썩 그렇게 우호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아니면 그 이전부터 미묘하게 지연이 원규에 대한 감정선이 서서히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연이 이 말 있잖아요. 이거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원규 오빠가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지? 이거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랑 사귀면 10kg 찔 것 같아 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 나랑 지금 사귄다는 걸 전제하고 저런 말 하는 건가 라는 느낌보다는요 생각 없이 저런 말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내심 의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1화 때 나온 그 장면이기도 하죠. 전 이 장면을 보고 1화 때 이 장면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분명히 이거는 뭔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라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제가 그렇게 적었고 실제로 지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그냥 원규씨는 하고 있고 지연씨가 먼저 딱 나서가지고 스킨십을 딱 해버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이제 백현씨랑 윤영씨가 대화하고 있는 장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은 이제 점점 마음이 가까워지고 있고 아마 중간에 백현씨가 지현씨에게 스킨십하고 쭈물쭈물한 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했겠죠. 그래서 이후에 백현씨에게 윤영씨가 데이트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진씨가 악기 들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진씨가 끼어들어가지고 미안한데 형 잠깐만 나 지연이랑 얘기 좀 할게 하고 이제 우진이 끼어들어가지고 너 나 신경 안 쓰여? 너 앞에서 그러는 거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퍼붓고 있고 악기가 빙이 된 악기 우진으로 저번 화에서는 악기 유식이었고 저번 편에서는 악기 유식이었고 이번에는 악기 우진으로 빙의한 모습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진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원규씨와 지연씨 사이를 임의로 끼어든 건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연씨도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었다. 굳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진씨가 있든 없든 막 나가는 게 결국 그게는 원규와의 관계에도 망가뜨릴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 원규씨도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얘가 지금은 내가 좋아갖고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지만 얘가 또 감정이 나에 대해서 식게 된다면 나도 또 다른 우진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동영상 때 지연은 정말로 원규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 사랑에 빠진다고 보는 결정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경씨가 백현씨랑 얘기를 하면서 백현과 윤영이 데이트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추론을 했겠죠. 모르진 않겠죠.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둘이 너무 재밌었겠다. 근데 엑스들 마음은 찢어지겠다. 아주 그냥 후배 파고 있는 우리 센 언니. 자, 이후에 이제 엑스룸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재영씨가 확실하게 나온 거 봐서는 그럼 무조건 재영씨의 엑스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윤영씨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편집 신공을 해서 매기가 새로 들어와. 여자 매기가 새로 들어온 다음에 그 여자 매기랑 뭐 재영이랑 이렇게 하는 구도도 나올 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무리수일 것 같아요. 그거는 시청자들 매기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때 이거를 10화 때 보여주면 안 되죠. 매기를 먼저 2차 매기를 등장시키고 난 후에 이 장면이 나와야지. 이거는 매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버리면 제작진에서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가 안 되고 리얼이 빠져버리고 그럼 이거 각본이 있고 조작 아닙니까? 라고 하면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윤영씨랑 재영씨랑 서로 X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식과 민경님이 X룸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유식님이 최종적으로 X룸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유식님은 오히려 민경씨의 의도와는 반대로 내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 민경씨랑 다시 이어질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것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자, 2화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민경씨와 유식씨가 재회를 하는 거는 반대다라고 해서 2화 때 3화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유식씨는 지금 야망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하는 것에 더 목표를 두고 있다. 어느 순간 일과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는 것들이 민경씨보다 우선이고 민경씨 또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외하는 것은 반대입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씨는 이별 이유는 미래라고 했고 유식씨도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는 등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서로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차라든가 뭔가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씩씩거림을 헤어졌으면 답이 없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재회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처음에 연애했던 그 두 사람의 당시의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들이 각자가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인격이 성숙하고 어른이 돼가면서 사람을 보는 기준과 평가 기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에 대한 그것들이 모두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민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미리 빨리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을 미리 묶어놨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유시 씨가 무의식적으로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아직 해야 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고편에서 여전히 원규 옆에를 맴돌고 있는 민경 씨. 그래서 민경 씨는 좀 궁극적으로는 약간 배우고 싶은 사람 하면 일반적으로는 좀 전문직이거든요. 전문직과 좀 맺어주고 싶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정이 대명사잖아요.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저의 이제 생각을 밝히면 나쁘지 않았다. 그 이전화에 맵디 배운 우리 유식이 악기 들린 모습이 워낙 세게 나와갖고 이 모습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이번 10화는 조금 매운맛이 덜하긴 했는데, 그 다음 화를 위한, 그리고 그 다음 화, 즉 무엇보다도 10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0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는 10화가 그렇게 맵진 않았으나 어느 정도 중간다리 역할을 좀 잘했다. 그리고 확실히 환승연애에 대해서 저는 나는 솔로보다 더 높게 평가해요.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누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예전 연인과의 그런 관계일지 모르지만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저는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과정은 결코 연인에 대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그 당시에 연애를 했던, 그 당시에 작고 초라했고 아무것도 몰랐으며 정말 작디 작았던 자기 자신을 애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나와 지금의 나와의 간극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나도 기존의 삶을 애도해야지만 지금의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고 인생은 이와 같이 흘러가는 거구나. 그러한 인생의 어떤 어른으로서의 성숙함과 깨달음을 이들이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하고 있는 껍데기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재회는 더더욱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나와 지금의 나와 별 차이가 없고 또한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며 두 사람이 헤어진 원인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가능한데, 모두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지금 그런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힘겹게 자신 안에 있는 미련과 과거를 애도하고 떨쳐보내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자가 환승을 하면 했지 재회를 하는 경우는 새로 매기가 등장하지 않는 한 힘들다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환승연애포 10화를 좀 심층 분석을 해봤고요. 저작권법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사진의 원본을 좀 써가지고 좀 뚜렷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가지 좀 면에서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A라고 변형한 사진으로 해서 보고 계신 분들께 좀 답답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정말 중요한 표정이라든가 어느 누구도 어떤 그 리뷰하시는 다른 분들도 캐치하지 못했던 정신모성 매니아만의 고유한,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탐정님들이 봐야 된다 하는 거는 원본을 제가 잘라가지고라서도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까 안심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방영되고 있는 11화 모두 재밌게 봐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11화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궁금함과 깊은 호기심으로 기다려주시면 저도 11화 보고 난 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무성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